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과요, 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정비 사업이 이제 그 사업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일단 법률적인 용어도 많고 단계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오늘 내용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이 재개발, 재건축 이 사업 진행 단계 자, 누구나 어려움 없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 한번 이 재개발, 재건축 자, 어떻게 지금 이 플로우가 진행되고 자, 그 단계마다 어떠한 일을 해결하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보시게 되면 이 조합 설립 인가라는 게 있어요. 조합 설립 인가. 그래서 이 조합 설립 인가라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전에 뭐 기본 계획 잡고 예정 구역 잡고 그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자 추진위원회가 설립하면 조합 설립 인가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조합을 만드는 건데 자 조합 설립 인가라는 거는 일단 지역 주민들이 일단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회사. 그래서 법인 회사를 하나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 하나하나가 모여서 동의 요건, 법률적 동의 요건을 갖춰서 일단 조합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는 법인체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자, 첫 번째 도장을 하나 맞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장 하나 찍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 사업 시행인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업 시행인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공서와의 관계를 풀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일단 이 사업 주체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 주체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관공서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중간에 시공사 그래서 이제 시공사 선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각종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환경, 영향 평가 또는 그 교통 예, 평가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들어가는 부분이 그 건축심의라는 게 있어요. 건축심의. 그래서 이제 건축심의도 이제 요때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없고 또 이제 보완할 내용이라든가 수정사항이 있다 그러면 요 단계에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단계에서. 그래서 요 단계에서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되면 일단 이 관공서에서 그래, 니네 사업 한번 해봐. 이 조건으로 지금 사업 한번 해봐. 그게 바로 사업 시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업 시행가를 맡게 됐다. 그럼 두 번째 도장을 맡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이제 그 사업 시행가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관리 처분인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일단 관리 처분인가라는 거는 다시금 조합원들과 이 조합의 관계를 풀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인가 전에는 어떤 걸 하냐, 바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일단 조합원들한테 그 감정평가 활동 그 평가도 이제 그 실시를 해서 각각 그 감정평가가 얼마 나왔다. 자, 통지문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조합원들이 원하는 아파트 평형과 타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단계가 이제 사업 시행인가가 지나고 이제 관리 처분인가 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 단계에서 당신한테 어떤 식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거고 또 이제 당신한테 이제 그 신청한 아파트 뭐 34평형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자,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 정도 책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상 이삽이라든가 무상 이삽이 그다음에 이제 조합에서 이제 해줄 수 있는 옵션들 있잖아요. 자, 그런 옵션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이제 동의를 구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동의를 구한다고 해서 누구나 찬성은 하는 건 아니고요. 자,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전에 관리처분 계획 수립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관리처분 총회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관리처분 총회를 예, 무사히 통과를 하게 되면 물론 법률적인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관리처분을
인가를 받기 위한 접수를 할 거고요. 또 일단 관리처분 인가 접수가 이제 관공서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문제가 없다, 법률적 하자가 없다,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 즉 세 번째 도장이 찍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장이 하나하나 찍힐 때마다 이렇게 안정성이라는 거는 지금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자, 안정성이 사업 단계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이제 생긴다 그랬죠. 자, 그러면 프리미엄은 당연히 그에 맞춰서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합 설립인가는 사업을 하기 위한 조합원들이 회사, 법인회사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인가라는 거는 일단 그 관공서와 이 그 조합이 풀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관공서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지금 관리처분인가라는 거는 일단 조합과 그 다음에 조합원의 관계를 풀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인가가 무슨 날일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당첨받은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약으로 당첨되면 청약 당첨일이라는 게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조합원이 아파트 당첨받은 날,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당첨받은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5년에 이제 그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본인 및 세대원 포함해서 이 부분도 이제 꼼꼼하게 따져보신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자, 여러분들께서 조합원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인가 5년 동안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물론 아파트 그 청약 같은 경우에도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부분은 또 이제 그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최근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흐름을 보게 되면 그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시대를 우리가 이제 시대적인 트렌드, 흐름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시대적인 흐름, 지금 현재 살펴보게 되면 사실상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인가 조합설립인가 뭔가 사업 단계를 밟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조합설립인가도 안 됐습니다. 조합설립인가도 안 됐고요. 사업시행인가 아직 안 왔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아직 안 왔습니다. 즉 지금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아직 구역 지정도 안 됐거나 이제 막 구역 지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상품과 거의 동등한 이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업 단계에 맞는 그 적정한 가격선에서 여러분들께서 주택을, 이 정비사업 주택을 매입하실 필요가 있고요. 꼼꼼하게 따져보시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외에도 알아야 될 사항은 정말 많지만, 일단은 조합 설립은 조합과 그 조합원,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이 모여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회사를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과는 관공서의 문제를 풀어가는 단계다. 그게 해결이 되면 인가가 나오는 거고요. 관리처분 인가는 아파트를 어떻게 공급하겠다. 자, 그러니까 조합과 조합원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 재개발 그 또는 재건축에 관한 그 기본적인 아주, 그리고 계략적이면서도 지금 포괄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요 정도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말로만 듣던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가면 어떤 문제가 다 끝났구나, 관공서하고의 문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는 아파트를 어떻게 하겠다고 이제 조합원과 합의를 보고 법률적인 동의 요건이 이제 그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원 총회가 끝나게 되면 인가 접수가 되고, 자, 현재 법률적인 하자가 없으면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구나, 그러면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당첨받게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 대책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많은 변화가 예고되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내가 살 집, 내가 거주할 집, 1주택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꼭 취득을 하시는 게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일단 그래도 주거 안녕과 우리 가족의 번영을
또는 안녕을 위해서 좀 여러분들께서 주택 마련하실 때 그래도 신축 아파트 수요가 많은 현재 시점이라 그러면 일단 신축 아파트 굉장히 비싸죠. 자,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 신축 주변 아파트 가치와 지역적 아파트 평균 가치를 조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좀 조사를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해당 지역에 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사업 단계가 얼마만큼 갖고 향후 몇 년 뒤에 입주를 하는데 지금 내가 총 조합원 분양가와 이 프리미엄을 더했을 때 지금 내가 들어가는 이 비용이 이 최종 지불 금액이 얼마인지를 여러분들께서 합리적으로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래도 미래에 그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그래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게 이 정비 사업에서 나오는 신축 아파트인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상황에 맞게끔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거주하는 지역마다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 있는데 좀 여러분들 그냥 무분별하게 어느 특정한 지역이 좋다고 해서 구역이 좋다고 해서 그냥 하다 보면은 이러한 사업 단계 하나하나 갈 때마다 이 안정성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에 맞춰서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구조인데 일단은 이 사업이라는 게 잘 가면 이렇게 하나씩 가는 거예요. 근데 잘 가다가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구역이 해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굉장히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피땀 흘려서 모았던 이 자금들이 한순간에 물거품도 될 수 있고 또는 마음이 또 속이 상하는 일도 분명히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단계 하나가 정말 중요하고 지금 이제 막 하겠다라는 사업장들 앞으로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또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이 겪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합리적인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이 인가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 인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지에 대해서 그냥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여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항상 연구해서 일단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